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이번 주는 영어 전문가인데 자본주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시간은 되게 재밌을 겁니다. 홍공쌤이 그동안 재테크 혹은 이제 뭐 자본주의 속성을 이야기해서 어떤 것들 좀 읽어왔는지 사실 훨씬 더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책도 빌려주기도 했었는데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일단 집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봤던 것들 위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재테크든 투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가짐. 그래서 요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다 추천했습니다. 보도 셰퍼의 돈. 한참 전에 읽었습니다. 한참 전에 읽었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독일의 유명한 머니 트레이더인 보도 셰퍼한테 이렇게 투자 기법을 배우는 건데, 사실 투자 기법보다는 마인드를 제가 했고, 여기 보면 체크박스 같은 게 있어요. 이 책이 좋았던 게 이 항목에 대해서 체크박스를 해서 내가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보기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고, 항상 끝날 때마다 요약을 해주는 거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파워 아이디어라고 해서 요약해주는 거 되게 좋았고, 저는 이제 숫자로 저의 몸값 이런 것들 다 적어놨었는데, 네, 그거대로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참 전에 읽었습니다. 한참 전에 읽었는데, 제가 정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는 책입니다. 부의 추월차선 뭐 이런 것들 책 그런 류인데, 부의 추월차선도 한때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저 읽어봤는데 보도 셰퍼가 훨씬 더 매운맛입니다. 이게 돈이 훨씬 더 매운맛이에요. 부의 추월차선 읽고는 그냥 저는 약간 순한데? 에이 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매운맛 보실 분들 요거 한번 싹 다 읽어보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쌤 저는 아직 이렇게까지 매운맛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패시브 인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 그죠? 월세가 됐든 뭐 인세가 됐든 이런 것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 이런 것들 노후라든지 물론 젊었을 때부터 벌면 더 좋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요 책 추천합니다. 파이프라인 우화. 요거 사실은 파이프라인 우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파이프라인 우화, 여러 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거기는 물이 졸졸졸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A라는 물장수는 지가 직접 떠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을 때 이렇게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나쁜 말로 하면 좀 몸빵을 좀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한 물장수가 있고, B라는 물장수는 당장 내가 수익은 되지 않지만, 그쵸? 이 물 배달 한 번만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파이프를 계속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A는 비웃었어요. A는 이제 비웃었는데 나중에 비웃고 뭐 마을 사람들한테 술 사고 밥 사고 해서 막 환심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B라는 친구가 파이프라인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서 물이 뚝뚝뚝 나오잖아요. 그걸 아예 대놓고 마을 사람들한테 만들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를 둬가지고 아예 이제 관리자한테 월급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B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는 이제 A는 이제 다치고 병들어가지고 일을 못하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안 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어져.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라는 우화인데, 이건 사지 않더라도 검색해보면 아마 이제 도서관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얇습니다. 요거 뭐 반나절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거고, 인사이트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꼭 순한 맛부터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은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읽어야 패시브 인컴의 종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는데 막 졸라매가지고 종잣돈을 만든다. 그거 중요해요. 그런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본질은 추가 수익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불입을 하고, 그리고 추가 수익이 더 생겨야 내가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수익이 없는데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면 탈나는 거죠. 다른 고수들이 하는 거 보고 이 레버리지 땡겨 써야겠어, 탈나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가 더 커지려고 하면 수익이 어떤 통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수익을 올리는 거, 즉 파이프라인을 어쨌든 여러 개 구축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 다른 수익을 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보고요. 사실은 제가 뭐 강의 말고도 저도 이제 여러 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영어 교육 유튜브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경제 유튜버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이미 저는 이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좀 기회가 생기면 그때 제가 조금씩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본질은 영어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너무 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인사이트가 될 만한 그런 것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바로 추천하지 않는데 무섭죠. FX 마진 투자라고 해서 외환입니다. 외환. 공부하고 저는 투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뭐 보면 안에 랏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운용을 할 수 있고,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FX 마진이라고 해서 거래,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봤지만 제가 거래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이제 주요 이제 외환에 대해서만 하면 되긴 하겠지만 사람의 욕망이란 게 안에서 싹 트면 제가 본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본업을. 왜냐면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 시차 따라가면서 끝까지 거래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기만 당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왜냐면 공부라는 게 무조건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는 아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대박이야 라고 했을 때 상황 판단은 돼야 되니까 방어 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FX 마진 투자도 공부를 좀 했었고요. 이거 뭐 초창기에 뭐 꼬마 파트 뭐 이런 거 할 때 뭐 소쿨님이라든지 서울휘니 뭐 너바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거, 조던님이라든지 이미 다 읽어봤죠. 다 읽고 그런 거 몇 년 됐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한참 돼서 다 했었고요. 땅 전은규 씨 이제 땅 공부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땅 공부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바로 제가 뭐 인사이트를 받아서 땅을 하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본업의 이제 근간이 흔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접으로 지분 투자만 조금 해 있는 상황입니다. 땅은 지분만 좀 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매도를 할지 뭐 이렇게 좀 결정을 할 생각이라서 소량 정도만 저는 땅을 투자를 해놨지만, 어쨌든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가지려면 어쨌든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땅의 뭐 용도라든지 뭐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더 알게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땅 역시 이런 걸 공부하게 되니까 뭐 지적도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밸류맵 같은 거 써가지고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판단할 수 있고, 뭐 공시지가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제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다가 만약에 제가 공무원 퇴직을 60살에 예를 들어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좋은 소스 있다라고 땅 투자해볼래? 요거 개발될 건데 끝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다가 제 퇴직금 확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실수는 안 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보니까 카페나 한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투자하셨다가 돈을 몇 억씩 다 잃으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현장 임장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책으로 공부하든 뭘 하든 반드시 공부를 땅 같은 경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좀 필요하면 지자체 쪽에 시청이든 어디든 뭐 도시계획과든 어디든 가서 실제로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소양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내 그릇을 넘어가는 범주에 있는 거 당하게 돼 있죠. 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좋은 거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소개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아유 뭐 전화번호 유출됐겠죠. 어디 진짜 사장님 진짜 좋은 땅이 있는데 뭐 임야예요, 임야. 근데 이게 여기가 정말 좋아요. 뭐가 동탄에 들어온다 뭐 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이거 혹시 저 사장님도 사셨어요? 그럼 거기서 말이 없어. 제가 바쁘니까 저 일할게요. 그냥 끊어버려요. 땅도 저는 공부를 조금 했었고 투자를 아주 조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이거 변액보험이나 정시펀드 조금 공부했었는데 뭐 공부했었다 정도고, 부자습관 요거 이제 읽으면서 제가 친분이 있는 우리 이제 정민우 대표님, 그렇죠, 정민우 대표님만 포함되어 있을 건데 맞다,
정민우 대표님, 우리 달찬 대표님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책 쓸 때 이렇게 요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이제 아이 이제 마인드 형성에도 좀 이제 영향을 미쳤죠. 요것도 이제 도서관에 있으면 대여를 꼭 해보시거나 해서 한번 보세요. 아이한테도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부동산 책 되게 많이 읽었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늦게 한 건데도 어쨌든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 지인한테 추천을 받아서 뭐죠?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 좀 읽었죠. 읽고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쨌든 그릇이 좀 성장을 해야 성장시킨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어떤 딱 일부분을 해야 내가 레버리지를 가동을 하든 뭘 하든 감당을 하는 거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뭐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느낀 건데 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수익이 달라요. 진짜요. 신기하죠. 그죠? 같은 종목 갖고 있어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사고 파는 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옆에 달라붙어서 뭐 진짜 새벽에 지금 사야 돼 이렇게 하고 지금 팔아야 돼 그렇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막 설득해야 돼. 마인드가 이렇게 안 크면 설득해야 돼. 왜? 하면 이래 해야 돼. 그래? 걔는 또 그랬다 또 안 됐어. 그러면 또 막 부담 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공부를 제가 볼 때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했던 게 경매하고 공매를 제가 공부했었습니다. 이 책도 최근에 한번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봤죠. 정리할 겸. 그래서 경매하고 공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담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조율해 주는 거고 주의할 건 있죠. 물론 그 안에 주의할 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임의 경매가 아니라 이제 안에 이제 채무 관계를 만들어서 강제 경매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 시장에서 안 파니까 경매 시장으로 나오게끔 해서 모르는 초보자들이 사게끔 일반 판매를 했으면 안 팔렸을 텐데 그렇게끔 유도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매를 공부함으로써 첫째는 이제 방어가 됩니다. 방어가 되고 채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그 사이클을 경매 사이클만 알아도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되게 이게 세상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제 남동생한테도 경매학원 꼭 다녀라. 방어 차원에서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추천해서 이미 몇 년 전에 남동생한테 이렇게 하게 했고 남동생이 그거 이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전세금 떼일 뻔한 것을 잘 발견해가지고 제때 한 땀을 해서 돈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저는 경매 그리고 공매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처음엔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릇만큼 저는 버는 거라 생각하고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성공 사례가 생기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불어나다 보면 그 안에서 운이 작용해서 좀 더 이제 큰 수익이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참 됐죠.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학원을 저는 직접 다녔어요. 휴직을 냈을 때 학원을 이제 다녔었고 학원 다녀서 반장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거의 50대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뭐 30대에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반가웠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반장이 됐고 어쨌든 경매 공부함에 있어서 부실채권 그 NPL이라고 있거든요. 부실채권 NPL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거로 투자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를 제가 어쨌든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투자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그때 그 이제 하는 카페에다 정리를 했더니 저보고 이제 전문반까지 공부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연구반 거쳐서 전문반 짧게 이제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같이 저를 공부시켜 주신 경매 이제 스승님들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죠. 뭐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반갑게 이렇게 소식 전하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분들 유튜브 만드는 거 좀 도움을 드렸고 그분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를 불리셔가지고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큰 학원을 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문 열었다고 해서 축하하러 이제 한번 갔었는데 벌써 꽤 됐네. 축하하러 갔었는데 와 엄청 사무실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에 거의 한 160, 70평 정도의 크기의 사무실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경매 공매 공부를 했고
사기를 안 당할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좀 제 지금 현재로서 영어 교육에 저는 거의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좀 여유가 되거나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에 이미 저는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를 조금씩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는 저는 제 본업에 이 흔들릴 정도의 마음을 주는 혹은 본업이 내 본 수익에 흔들릴 정도의 과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 그릇을 넓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부가 수익이 생기면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불려 나가려고 하고 일확천금은 없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잔펀치 날리다 보면 그러는 와중에 운이라는 것이 따라와서 큰 것이 이제 들어올 때도 있다.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살아가면 이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주변에 이미 부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그분들 보고 이제 많이 배우죠. 그분의 돈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 어떤 실천, 어떤 행동으로 저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딱 그것만 봅니다. 돈만 보면 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평생 우리가 평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스타일, 인사이트를 따오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실 이거 말고도 참 책 지금 많이 꽂혀 있는데 그냥 종류별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책은 주식 책, 그 다음에 마인드 세팅 책, 아까 뭐 보드 셰퍼의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매하고 공매,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외환, FX, 그 다음에 토지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공부를 했죠. 공부해가지고 딱 현재 사기 당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다음에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요 정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어떤 이런 좋은 팁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자본주의 특집이 좀 돼버렸네요. 앞으로는 제 또 본업으로 돌아와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 끝!